지금 당장 혼자 살라고 하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아니, 정확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떠나거나 자식들이 독립하거나 갑자기 홀로 남겨지는 순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한 사람들은 3개월도 못 버팁니다. 냉장고에 뭘 넣어야 하는지, 병원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밤에 갑자기 아프면 누구를 부를지 하나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건 말할 상대가 없어 하루 종일 TV만 보고 밥 먹기조차 귀찮아져서 라면으로 때우고 씻는 것도 대충대충 하다가 어느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게 됩니다. 이게 진짜 혼자 사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혼자 살아도 당당하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혼자여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멍하니 지내다가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던 날, 아니면 자식들이 출가하고 난 뒤 집이 너무 조용해서 혼잣말을 하게 되던 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삶이 두렵고 막막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와닿았다면 네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혼자 사는 시니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68살 박영수 씨,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 이후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 없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의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병원 예약을 잡고 약을 챙기고 심지어 박 씨의 옷까지 골라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박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가 아침 6시에 깨워주곤 했는데 이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9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지만 뭘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무엇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그날 아침은 굶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팠지만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저녁도 라면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매일 라면만 먹었습니다. 씻는 것도 귀찮았고 옷 갈아입는 것도 대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본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하고 지내세요? 박 씨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집에 있어. 왜요? 박 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혼자는 안 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엄마가 다 해줬는데 이제 나 혼자 남았잖아.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도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시작하셔야죠. 그날 이후 아들은 매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 밥 짓는 것조차 서툴렀고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몰랐습니다. 병원 예약은 어떻게 잡는지, 약은 언제 먹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죽을 끓이고 빨래를 돌리고 집을 정리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 씨는 혼자 살아가는 법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봅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영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 때는 역할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리를 하고 다른 사람은 청소를 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았죠. 하지만 혼자 남겨지는 순간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72%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다가 갑자기 혼자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하루 종일 혼잣말만 하게 되고 외출할 이유가 없으니 집에만 틀어박히게 되고 결국 고립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안 홀트마이너스 런스타드는 20년간 30만 명을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립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짐을 덜어낼수록 멀리 간다. 무슨 뜻일까요? 혼자 사는 삶은 짐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의존하던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사는 법만 배웠지 혼자 사는 법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혼자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배워가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생활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왜 자유롭다는 걸까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끊임없이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눈치를 봐야 하죠.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혼자 사는 법을 제대로 배웠을 때 얘기입니다. 준비 없이 혼자 남겨지면 자유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내일부터 당장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게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살아라, 어제와 내일은 잊어라.
과거에 함께 살던 시간을 후회하거나 미래에 혼자 살 날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에 집중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알지 못함만 못하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를 그냥 듣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나씩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모없음의 쓸모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롭다.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엔 쓸모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찾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7가지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메모하십시오. 첫 번째, 기본 생활 능력부터 익히십시오. 혼자 살려면 가장 먼저 기본적인 생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밥 짓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이 3가지는 필수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밥은 전기밥솥에 쌀 2컵만 넣고 물 붓고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빨래는 세탁기에 옷 넣고 세제 1스푼 넣고 돌리면 됩니다. 청소는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서툴 겁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는 익숙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72살 김태윤 씨는 아내가 입원한 뒤 3개월 동안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처음엔 라면만 먹었지만 지금은 김치찌개도 끓이고 된장국도 끓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간단한 반찬 하나를 만듭니다. 저녁엔 낮에 만든 걸 데워 먹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혼자 살 때 가장 무서운 건 갑자기 아플 때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먼저 병원 3곳을 정해 두십시오. 가까운 내과 1곳, 정형외과 1곳,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 1곳, 그리고 병원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해 두십시오. 다음으로 약 복용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하십시오. 아침 8시 약, 점심 12시 약, 저녁 6시 약. 알람이 울리면 먹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3번, 30분씩 걷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산책이든 동네 한바퀴든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9살 이순자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해변을 30분 걷습니다. 5년째 하고 있는데 병원 갈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로 지킬 수 있습니다. 3번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십시오. 혼자 살면서 가장 불안한 순간은 밤에 갑자기 아플 때입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이 필요합니다. 자식 전화번호 1개, 가까운 친구나 이웃 전화번호 1개,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전화번호 1개, 최소 3개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1회 자식이나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안부 전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누군가 확인하러 올 겁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살 정민호 씨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통화는 5분이면 끝나지만 이 시간에 전화가 안 오면 아들이 바로 달려온다고 합니다. 혼자 산다고 연결을 끊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연결은 생명줄입니다. 4번째, 돈 관리를 단순화하십시오. 혼자 살 때는 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통장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생활비 통장 1개, 비상금 통장 1개,
매달 연금이나 수입이 들어오면 80%는 생활비 통장에, 20%는 비상금 통장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생활비 통장에서만 쓰십시오. 비상금은 정말 큰일 날 때만 쓰는 겁니다. 카드는 한 개만 쓰십시오. 여러 개 쓰면 관리가 안 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6살 박수진 씨는 매달 연금 12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중 10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20만 원은 비상금으로 모읍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 걱정이 없어서 행복한 겁니다. 5번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혼자 산다고 사람을 안 만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복지관에 가도 좋고 경로당에 가도 좋고 교회나 성당에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야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해야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1살 최영희 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참여합니다. 친구가 5명 생겼고 매주 만나는 게 즐겁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관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6번째, 하루 루틴을 만드십시오. 혼자 살면 하루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밥 먹는 시간도 제멋대로고 자는 시간도 불규칙해집니다. 그래서 루틴이 필요합니다. 아침 6시 기상, 아침 7시 식사, 오전 8시 산책, 점심 12시 식사, 오후 2시 낮잠 30분, 저녁 6시 식사, 밤 10시 취침. 정확히 이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시간표는 있어야 합니다. 울산 중구에 사는 68살 강철수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달 지나니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7번째, 작은 즐거움을 만드십시오. 혼자 사는 삶이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책 읽기, 드라마 보기, 꽃 가꾸기, 산책하기, 사진 찍기, 뭐든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딱 한 가지만 찾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30분씩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4살 윤미숙 씨는 매일 저녁 30분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봅니다. 꽃이 피는 걸 보면 하루의 피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행복은 큰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 큰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혼자 사는 삶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몇 번을 실천하실 건지 숫자로 남겨주십시오. 1번, 2번, 3번.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한 달 뒤 다시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혼자 사는 삶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자유이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통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그 하루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한 가지라도 실천하십시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혼자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가장 나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